정은채의 하루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거대한 이재혁 회장의 저택. 푸른 저택이라 불리는 그곳의 드넓은 공간 속에서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가정부였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그녀의 눈은 이미 떠져 있었다. 값비싼 침구로 단장된 저택의 주인 침실과는 달리 그녀의 방은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작은 구석방이었다.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은채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은 쉴 틈이 없었다. 황동으로 된 문고리를 윤내고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 바닥을 쓸고 닦았다. 창문은 늘 투명하게 빛났고 명품 가구들은 제자리에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저택은 늘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주인인 이재혁 회장은 거의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녁 늦게 돌아왔다. 그의 딸 서아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였고 늘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이곳에서 은채의 존재는 그저 고요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도구와 같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저택의 웅장함 속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은채는 점심시간이 되면 주방 한쪽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이나 간단한 샌드위치로 허기를 달랬다. 식탁에는 늘 그녀 혼자였고 스푼과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하게 통제된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항상 위태로운 긴장감이 흘렀다. 병상에 누워있는 남동생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 해고당할까 늘 노심초사했다.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남동생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이었다. 은채는 마지막으로 저택 주변을 점검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뒷마당을 서성였다. 그때 그녀의 귀에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가 향하는 곳으로 가보니 오래된 배수구 틈새에 자꾸 털이 젖은 강아지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끼어 있었다. 잔뜩 겁에 질린 채 낑낑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은채는 망설였다.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일을 벌이면 분명 추가 근무로 보고되거나 규정을 어겼다고 질책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배수구 아래로 몸을 낮췄다. 차가운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길고 가느다란 팔을 뻗어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끌어냈다. 강아지는 그녀의 품에 안기자마자 안도한 듯 낑낑거림을 멈추었다. 은채는 젖은 옷을 털어내고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따뜻한 수건으로 강아지의 몸을 감싸주고 몰래 숨겨둔 비상용 간식을 조금 떼어 먹였다. 강아지는 은채의 따뜻한 손길에 금세 잠이 들었다. 이 모든 광경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던 김비서의 눈에 포착되었다. 김비서는 이재혁 회장의 그림자이자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늘 감정 없는 기계처럼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모니터에 비친 은채의 모습은 그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 작은 강아지를 구하고 아무도 몰래 조용히 돌보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그는 따뜻하고 순수한 인간미를 느꼈다. 저 여자는 특별하군. 김비서의 차가웠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는 은채의 존재가 이 저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은채의 방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 늘 놓여있는 그 상자 안에는 빛바랜 옥스퍼드 대학의 입학 허가서가 구겨진 채 들어있었다.
허가서 위에는 서툴게 그어진 붉은색 펜 자국과 함께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 옆에는 두꺼운 손때 묻은 수첩이 있었다. 수첩 안에는 아랍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스와힐리어 등 9개국의 언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언어마다 그녀만의 독특한 학습 방식과 그림, 그리고 문법 노트가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오랜 꿈인 언어학자의 길을 포기해야만 했다. 밤이 깊어지면 은채는 아무도 모르게 그 수첩을 꺼내들고 소리 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좌절된 꿈에 대한 아쉬움과 여전히 언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수첩은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과거의 상처를 동시에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정은채의 삶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남동생의 병원비와 그녀의 잃어버린 꿈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이상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재혁 회장의 저택. 푸른 저택은 늘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서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클래식 음악만이 유일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서아, 8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재혁 회장의 유일한 딸. 서아는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였다. 눈을 맞추지 않았고 말 대신 중얼거림이나 손짓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저택에는 늘 서아를 돌볼 전문가들이 드나들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서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 수많은 언어치료사, 심리상담사, 특수교사들이 도전했지만 서아는 그저 벽을 마주한 채 앉아 있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할 뿐이었다. 한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지쳐 떠나갔다. 이재혁 회장의 얼굴에는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번 달에도 서아 담당 보모가 또 그만뒀다더군.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이재혁 회장이 김 비서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비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의 시선은 멀리 창밖을 향해 있었다. 그의 딸에 대한 희망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김 비서의 시선이 주방 옆을 지나가던 은채에게 향했다. 그는 전날 밤 은채가 강아지를 구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 어쩌면 저 사람이라면. 김 비서는 이재혁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회장님, 당분간 서 아가씨는 정은채 씨에게 맡겨보는 건 어떠십니까? 다른 보모를 찾을 때까지라도요. 이재혁 회장은 김 비서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가정부가 서아를 김 비서, 지금 무슨 소리인가? 서아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전문가들도 손을 낳는. 알고 느끼 아마 하르샤. 가짜 가정부가 뭘 할 수 있겠나? 어찌 이겼나 마타.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가득했다. 그저 임시 방편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정은채 씨는 제가 지켜보니 조용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자극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 비서는 은채의 숨겨진 면모를 회장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이재혁 회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좋아, 딱 일주일만 맡겨보게. 만약 일주일 안에 서아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정은채 씨는 즉시 해고일세.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서아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는 은채에게 최후 통첩을 날린 셈이었다. 김 비서의 호출을 받고
회장실로 들어선 은채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서아 아가씨를 돌보라고 해고라니.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남동생의 생명줄이 걸려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임무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감히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은채는 다음 날부터 서아의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서아의 방은 화려했지만 서아의 세상은 늘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서아는 은채가 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벽을 보거나 장난감 블록을 쌓는 데만 집중했다. 은채는 서아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는 서아에게 말을 걸었지만 서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손을 내밀어도 피했고 눈을 맞추려 해도 고개를 돌렸다. 이재혁 회장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일주일 안에 변화가 없으면 해고. 은채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도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서아의 공허한 눈빛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동정심과 간절함이 솟아올랐다. 이 아이, 얼마나 외로울까? 내가 이 아이를 도울 수 없을까? 그날 밤, 은채는 잠 못 이루고 자신의 낡은 상자 속 수첩을 꺼냈다. 수십 년간 공부했던 다양한 언어들의 필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프랑스어 문법, 일본어 회화, 아랍어 알파벳. 그녀의 눈은 우연히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언어 발달 이론 반복적인 소리와 리듬, 그리고 시각적 자극의 중요성. 이것은 그녀가 과거 언어학을 공부할 때 우연히 접했던 논문의 일부분이었다. 그녀는 남동생의 병원비 때문에 꿈을 접었지만 그녀의 지식은 여전히 그녀의 무기였다. 은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서아가 특정 소리나 영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어쩌면 언어를 통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것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남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서아를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덮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그녀는 이 작은 아이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서아의 침묵은 그녀의 가장 큰 시험대이자 동시에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세상에 드러날 서막이었다. 정은채의 일주일은 절박함과의 싸움이었다. 서아의 방은 거대한 미로 같았다. 그 안에서 서아는 침묵이라는 벽을 쌓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은채는 서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매번 허탈감만을 맛보았다. 서아는 은채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그림책을 읽어줘도, 장난감을 내밀어도 서아의 눈동자는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이대로는 남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어. 은채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타들어갔다. 밤늦게 은채는 서아의 방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다. 서아는 작은 태블릿 PC로 무언가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외국인들이 낯선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들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언뜻 듣기에도 아랍어, 프랑스어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들이었다. 서아는 영상의 내용보다는 그 언어들의 소리와 리듬에 집중하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초점은 없었지만 그 소리들에 미묘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은채는 자신의 낡은 수첩에 적힌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언어 발달 이론, 반복적인 소리와 리듬, 그리고 시각적 자극의 중요성이라는 구절을 떠올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다음 날 오후, 은채는 조심스럽게 서아에게 다가갔다. 서아는 여전히
태블릿으로 프랑스어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영상 속 여성은 밝은 목소리로 본주르, 커먼 차바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은채는 서아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 문장을 따라했다. 그녀의 발음은 원어민처럼 유창했다. 서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은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듯 부드럽고 반복적인 리듬으로 프랑스어 문장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본주르, 본주르, 서아, 커맨, 사바. 몇 번을 반복했을까? 기적처럼 서아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서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은채의 눈과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미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아의 작은 입술이 움직였다. 봉, 주르, 서툰 발음이었지만 명확하게 들리는 첫마디였다. 은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 감격의 물기가 어렸다. 은채는 서아의 반응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서아에게 다른 언어들을 시도해보기 시작했다. 일본어 동요를 불러주자 서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중국어 숫자를 세어주자 서아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은채의 수첩 속 국외국어는 서아의 닫힌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그녀는 서아에게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아의 눈높이에서 서아가 반응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했다. 그녀의 탁월한 언어 실력과 타고난 공감 능력은 서아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광경은 이재혁 회장의 집무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이재혁 회장은 늘 그렇듯 지친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또다시 침묵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은채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서아에게 말을 걸고 서아가 반응하는 모습, 그리고 은채가 능숙하게 다른 언어들을 구사하자 서아의 눈빛이 살아나는 모습까지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가정부가 어떻게 저런 언어 실력을, 게다가 서아가 반응하다니.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드리워졌다. 그는 은채의 숨겨진 재능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느꼈다. 같은 시각, 저택의 관리자 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하던 강선우 총괄 집사는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선우는 이재혁 회장 일가의 오랜 집사였고 자신의 위치와 권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서아가 치유 불가능한 아이라고 단정하며 은채와 같은 하찮은 가정부가 서아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은채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회장에게 과도한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한 질투심을 느꼈다. 저런 천박한 가정부가 감히 회장님의 관심을 독차지해 서아 아가씨는 내가 오랜 시간 돌봤어.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선우는 은채의 존재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은채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은채의 방을 몰래 뒤져낡은 수첩과 구겨진 입학 허가서를 찾아냈다. 옥스퍼드 언어학 웃기는군. 이런 사람이 왜 가정부 일을 하고 있지?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선우는 은채의 과거가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은채가 이 저택에 들어오게 된 배경,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꿈과 좌절을 파헤쳐 그녀를 해고할 빌미를 찾으려 했다. 그는 은채의 숨겨진 재능을 인정하기는커녕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은채는 자신의 숨겨진 능력이 이재혁 회장에게 목격되었다는 사실도, 강선우 집사가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서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아의 눈빛이 살아나고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며
은채는 비로소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은 듯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에 작은 빛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 빛은 동시에 그녀를 둘러싼 어둠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은 그녀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정은채의 숨겨진 재능이 서아의 닫힌 문을 열기 시작하자 저택 안팎의 시선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이재혁 회장은 은채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과거에 대한 의문과 서아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한편 강선우 집사는 은채를 향한 질투와 위기감에 사로잡혀 그녀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재혁 회장은 은채의 능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하여 국내 최고의 자폐 스펙트럼 전문가들과 언어학자들을 저택으로 초대했다. 서아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은채 씨의 교육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함께 냉철한 사업가의 면모가 드러났다. 그는 이것이 서아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저택의 거실은 거대한 무대로 변모했다. 흰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아와 은채를 응시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회의감이 역력했다. 자폐 아동에게 국외국어를 가르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언어 발달 지연은 자폐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데 한 언어학자가 비웃듯이 말했다. 그들은 은채의 비전문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냈다. 강선우 집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전문가들 사이를 오가며 은채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흘렸다. 정은채 씨는 그저 평범한 가정부일 뿐입니다. 과거에 대학을 중퇴했고 별다른 전문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서아 아가씨의 상태를 과장하고 회장님의 관심을 끌려는 수작일 겁니다. 그는 은채의 낡은 수첩과 입학 허가서, 사본을 몰래 보여주며 그녀가 숨겨진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했다. 그의 말은 전문가들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다. 은채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해야 했다. 그녀는 전문가들의 차가운 시선과 선우의 음해 속에서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재혁 회장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냉정한 표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결과만을 요구하는 듯했다. 오직 김 비서만이 은채를 믿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 은채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다시 한번 고립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한 전문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 양의 언어 능력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은채 씨, 서아 양에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은채는 서아의 손을 잡았다. 서아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 보였다. 낯선 사람들의 시선과 차가운 분위기 때문인지 서아는 다시 자신의 세계로 숨어들려는 듯 했다. 은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아가 또다시 침묵하면 모든 것이 끝이야. 남동생의 수술비도, 나의 꿈도. 첫 번째 테스트는 프랑스어였다. 전문의는 서아에게 간단한 프랑스어 질문을 던졌다. 서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전문의는 고개를 저었다. 보시다시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어진 일본어, 중국어 테스트에서도 서아는 침묵을 지켰다. 전문가들의 표정은 점점 더 확신에 찬 비웃음으로 변해갔다. 강선우 집사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다. 이재혁 회장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은채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서아의 눈빛은 다시 공허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서아의 작은 손을 더욱 꼭 잡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도와야 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서아를 향한 간절한 마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마지막 시험에 임해야 했다. 이 거대한 저택의 거실은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이 걸린 최후의 결투장이 되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시선과 강선우 집사의 비열한 미소는 정은채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재혁 회장의 얼굴에 드리운 실망감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했다. 서아는 여전히 침묵했고 은채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녀는 남동생의 수술비를 그리고 서아의 희망을 잃을 수 없었다. 은채는 서아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서아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이 느꼈던 고립감과 절망감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은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다. 그녀의 낡은 수첩,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보물, 단순한 언어 지식이 아니라 언어학을 공부하며 얻은 깊은 통찰력과 이론들이었다. 특히 자폐 아동의 언어 발달에 대한 논문에서 읽었던 한 구절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소통은 언어의 벽을 넘어선다. 감정과 연결될 때 진정한 의미가 전달된다. 은채는 전문가들이 내민 복잡한 그림 카드나 질문지를 모두 내려놓았다. 그녀는 서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무릎을 꿇어 서아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나직하게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프랑스의 오래된 자장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한 거실을 채웠고 전문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은 자폐 아동에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자장가라니. 은채는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멜로디를 바꾸어 스페인어 자장가를 불렀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그녀의 목소리는 유창하게 9개국어를 넘나들며 자장가를 이어갔다. 각 언어마다 그녀는 서아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따뜻한 스킨십을 덧붙였다. 그녀는 언어로만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전문가들은 술렁였다. 그들은 은채의 유창한 언어 실력에 놀랐지만 서아가 반응하지 않자 고개를 젓기 시작했다. 이건 효과가 없을 겁니다. 서아는 단순한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전문의가 단호하게 말했다. 강선우 집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재혁 회장의 얼굴은 실망감으로 굳어졌다. 그가 이제 모든 희망을 내려놓으려 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은채는 자장가를 멈췄다. 그리고 서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그녀가 옥스퍼드 시절 가장 좋아했던 시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것은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된 시였다. 그 시는 세상 모든 언어의 근원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은채는 그 시 구절을 읊조리며 서아의 두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서에 대한 안타까움이자 자신의 좌절된 꿈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려는 간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서아의 공허했던 눈빛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아는 은채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서아의 작은 입술이 움직였다. 마마, 나쿠펜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헛들이켰다. 나쿠펜다는 스와힐리어로 사랑해라는 뜻이었다. 서아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완벽한 발음으로 말을 한 것이다. 그것도 9개국어 중 가장 난해하다고 알려진 스와힐리어로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서아가 은채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재혁 회장은 자신의 두 눈을 비볐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아를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수년간 누구도 열지 못했던 딸의 마음을 평범한 가정부가 열어젖힌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즉시 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반응을 재확인했다. 세상에, 이건 기적입니다. 이 아이는 언어 천재였습니다. 소리에 대한 섬세한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능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서렸다. 그들은 은채의 탁월한 교육 방식과 그녀의 숨겨진 재능에 고개를 숙였다. 강선우 집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모든 음모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은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좌절과 함께 은채에 대한 깊은 두려움으로 변했다. 이재혁 회장은 서아를 품에 안은 채 은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속에는 은채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은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서아의 한마디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채의 승리이자 이재혁 회장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경이로운 외침이었다. 서아의 나쿠펜다 한마디는 이재혁 저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서아의 닫힌 세상을 열어젖힌 열쇠였고 정은채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선언이었으며 이재혁 회장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전문가들은 은채에게 연신 질문을 쏟아냈다. 그들은 그녀의 언어 실력과 서아의 잠재력을 놓쳤던 자신들의 오만함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은채 씨,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서아 양의 재능을 발견하고 끌어내신 건 전적으로 정은채 씨의 공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언어 천재이자 뛰어난 교육자입니다. 그들은 은채에게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 전 세계의 자폐 스펙트럼 관련 학회에 그녀의 사례를 발표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강선우 집사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다. 이재혁 회장은 서아가 말을 하자마자 선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김비서, 강선우 집사가 그동안 서아의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정은채 씨를 음해하려 했던 모든 증거를 취합하게, 그리고 오늘부로 강 집사는 해고일세, 법적 조치도 불사할 거야. 이재혁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분노는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듯 했다. 선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이재혁 회장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탐욕과 질투가 빚어낸 비참한 결과를 마주해야만 했다. 김비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지시를 수행했다. 이재혁 회장은 서아를 품에 안은 채 은채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가는 여전히 붉어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냉철했던 사업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한 아이의 아버지만이 서 있었다. 정은채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서아에게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이재혁 회장은 은채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정은채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서아의 전담 언어 교육 전문가이자 저택의 특별 교육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서아의 모든 교육 과정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는 은채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급여와 함께 저택 내에 은채만을 위한 개인 연구실과 서아를 위한 최첨단 언어 학습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정은채 씨의 동생분 수술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재활 치료까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이재혁 회장의 말에 은채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이재혁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옥스퍼드 입학 허가서를 보았다. 그는 김 비서로부터 은채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들었다. 당신의 꿈, 내가 꺾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학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는 은채가 잃어버렸던 꿈까지 되찾아 주려 했다. 이재혁 회장은 이제 은채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자신의 가족의 일부이자 진정한 조력자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은채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재혁 회장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오랜 노력과 희생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이 이렇게 큰 의미로 돌아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맑은 오후, 은채는 서아와 함께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서아는 이제 은채의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은채 선생님, 꽃이 예뻐요 선생님은 물론 언어에 맞게 다르게 표현함 라고 스페인어로 말했다. 은채는 서아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다. 이재혁 회장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딸의 미소와 은채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의 삶은 이제 돈과 성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치유, 그리고 연결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은채는 민준과 함께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은채는 민준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와 이재혁 회장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채 씨, 정말 모든 게 잘 됐어요. 전 은채 씨가 해낼 줄 알았어요. 민준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그는 은채의 재능과 순수한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다. 은채는 살포시 미소 지었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강아지를 구하던 저를 봐주신 것도, 제가 서아를 맡게 된 것도 모두 민준 씨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고요히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우정,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 저택은 더 이상 고요한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치유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평화가 깃든 공간이 되었다. 은채는 자신에게 다가온 두 번째 봄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몇 년이 지났다. 정은채의 삶은 이제 고요한 그림자가 아닌 밝게 빛나는 태양과 같았다. 이재혁 회장의 저택. 푸른 저택은 더 이상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웃음소리와 다양한 언어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생동감 넘치는 보금자리로 변모했다. 서아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은채의 헌신적인 교육과 독특한 학습 방식 덕분에 서아는 이제 단순히 국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넘어 각 언어의 문화와 뉘앙스까지 이해하는 아이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지 않았다.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다. 서아는 특히 언어 재능을 살려 다양한 국가의 아이들과 펜팔을 하며 세상을 넓혀 나갔다. 이재혁 회장은 서아가 학교 연극 무대에서 유창한 영어로
대사를 읊는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정은채는 서아의 곁을 지키며 학업을 병행했다. 이재혁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그녀는 옥스퍼드 대학의 온라인 언어학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다국어 습득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특수교육 전문가가 되었다. 은채는 이재혁 회장과 함께 서아의 언어정원이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서아처럼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다국어 교육과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은채는 재단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전문성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했다. 그녀의 곁에는 늘 그녀가 구했던 유기견이 이제는 건장한 성견이 되어 그림자처럼 따랐다. 김비서는 여전히 이재혁 회장의 곁을 지켰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는 은채와 서아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가족의 따뜻한 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냉철한 비서가 아니라 은채와 서아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 서해 언어정원 개원 기념식이 열렸다. 저택의 넓은 정원은 형형색색의 풍선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은채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보람이 가득했다. 저는 한때 저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를 만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언어 정원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세상과 연결되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개원식 마지막 순서로 서아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서아는 수줍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아입니다. 이 언어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시작으로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등 9개국어로 환영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유창한 발음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참석자들은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재혁 회장은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개원식이 끝난 후 은채는 이재혁 회장, 서아와 함께 정원의 작은 연못계에 앉았다. 서아는 은채의 무릎에 기대어 프랑스어 동요를 흥얼거렸다. 이재혁 회장은 은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정은채 씨, 아니, 이제는 은채 씨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재혁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서아는 세상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은채는 이재혁 회장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오래된 나무 상자 속 입학 허가서는 이제 더 이상 좌절된 꿈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 상자 속에는 수많은 언어 수첩과 함께 서아와 함께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은채의 삶은 이제 온전한 의미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세상에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의 언어를 가르치며 따뜻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원의 연못에는 햇살이 부서져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행복의 서사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억만장자 아빠와 자폐딸 그리고
가정부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가정부의 숨겨진 재능과 따뜻한 마음이 한 아이의 삶을, 그리고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감동적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언어의 벽을 넘어선 소통. 진심이 담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